저 형배란 놈의 얼굴을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눈은 비식별 표시를 했습니다. 권영세란 놈이 떠들었기 때문에 형배란 놈, 그리고 형배를 꼭두각시로 내세워서 탄핵 폭주기관차를 조정하고 있는 저 TF. 저 TF의 정체가 뭘까요? TF. 이미 결론을 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관한 신문 기일이, 준비 기일이 20일 날 예정돼 있는데 저 문영배란 놈이 그걸 거부했죠. 그 말은 뭐냐? 오는 목요일에 3명 증인 조사하고 그냥 변론 종결하겠다. 그리고 탄핵 인용 선고를 하겠다라는 의사표시와 같죠. 우리는 투쟁할 때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뜻대로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되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은 저는 그렇게 진행될 거로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고 그 방향을 막기 위한 투쟁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형배란 놈, 저놈은 눈을 가리고 보니까 저 주둥아리를 보니까 정말 지저분하게 생겼죠. 저놈이. 지금 진주의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러운 정절의 고장, 진주의 망신, 진주의 오점, 진주의 폐기물, 저 행배. 저 정말 더러운 인간입니다. 저거. TF가 써준 대로 각본이나 읽어제끼는 행배. 아이고 참 행배 얼굴 보니까 또 착잡하네요. 저는 TF가 이미 낸 결론, 즉 탄핵 인용, 그 이후에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럼 대통령은 무엇을 할 것이냐,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변호인단은 조금 더 강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의 폭을 넓혀줘야 됩니다. 가장 강경한 입장부터 가장 타협적인 입장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만들어주는 것은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하는 역할입니다. 오늘 뭐 조대현인가 조대현 변호사가 퇴장했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좋고요. 극렬하게 저항을 하는 이 활동도 나와야 됩니다. 형배란 놈을 대놓고 망신을 주고 쪽팔리게 만들어주고 덤벼들고 회피해라, 나가라, 난 너 재판 못 받겠다라는 가장 강한 형태의 투쟁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렇지 않은 스펙트럼까지 다양하게 나와줘야 대통령이 여기서 선택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전국이 자꾸 바뀌겠죠. 저 행배란 놈 저는 이게 굉장히 멘탈리티가 약한 놈입니다. 그때 김계리 변호사가 대통령 신문을 못하게 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어서 계속 이 노트를 보여주면서 TF가 써준 대로 한다. 나는 꼭두각시다라고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저놈의 멘탈리티가 유리 멘탈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그럼 더 조져야죠. 더 흔들어야죠. 깨지게. 더 흔들고 자꾸 돌을 던지고 때려서 저놈을 깨트려야죠. 자빠지게 해야죠. 자빠지게. 그건 변호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거 누가 지금 하겠습니까? 현장에 아무도 없는데. 지금 순사놈들이 차벽을 둘러치고 그 유리벽을 설치해서 우리 자유애국 시민들 아예 접근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우리의 전사들, 대표 전사들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기 때문에 형배란 놈을 더 세게 조져야 됩니다. 흔들어야 됩니다. 깨질 때까지 흔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불법적인 수사기록 송부, 그다음에 불법적인 증거 채택, 그다음에 우리 측 증거의 다 기각, 이걸로 인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중단하라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맞서 싸워야 됩니다. 맞서 싸우면 그 힘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거기에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국민의 힘을 지합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또 모색할 수가 있죠. 그렇게 그런 촉매, 카탈리스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대통령 변호인 단위.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꼭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곡한 부탁은 문영배 같은 잡놈한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동료들끼리, 동지들끼리. 애국시민 대 애국시민. 자유애국시민 대 투사. 동료 변호사들 간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저 문영배란 저 잡놈한테 아무리 간곡하게 해달라. 저놈은 안 듣습니다. 저놈한테 뭘 기대하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만큼 했다. 열심히 했다. 그 증언이 헌법재판소 법정 내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증언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자. 이게 탄핵 기각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유아적인 유치한 생각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런 의사결정할 때는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복과 헌법재판의 거부를 선언하고 싸울 수 있어요. 싸워야 됩니다. 사실은. 싸워야 됩니다. 어떤 결론이 나와도 그 결론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정당하지 않다.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고 또 실체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라는 선언을 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뭐 변호인단의 사퇴가 될지 뭐가 될지는 그거는 여러 가지 전술적 선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부 논의를 하셔서 선택하시되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그냥 맥없이 변론 종결을 당하고 선고를 기다려보자. 그래서 문영배라는 놈이 권영세로부터 받은 사인대로 권영세가 보여준 그린라이트 신호에 따라서 그냥 탄핵 인용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대통령의 결단도 필요하겠죠. 대통령의 결단도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탄핵 재판 자체를 변호인단이 이끌고 있으니까 변호인단이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더 격렬하게, 더 치열하게, 더 그리고 용맹하게 싸워 주셔야 됩니다. 꼭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제 질문입니다. What is to be done? 저거는 러시아 혁명 당시에 1902년에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이 쓴 책입니다. 얇은 책이죠.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유명한 책이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저희 학교 다닐 때 책 좀 봤다라고 하면 러시아 혁명에 관해서는 What is to be done? 저 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들 합니다. 영어로 이제 부제가 달려있는데 Burning Questions of Our Movement. 우리한테 지금 또 항상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게 꼭 러시아 혁명의 무슨 그 사회주의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서 지금 문영배라는 놈을 잡아뜨리고 싸우고 있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 질문을 갖고 살아야 올바른 투쟁을 해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What is to be done?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죠?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버닝 퀘스천이 뭘까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뭘까요? 형배를 조지는 거죠. 형배를 조지는 거. 형배를 조지고 헌법재판소를 조지고 탄핵 각하 기각을 받아내는 거겠죠. 그 다음에 국민의 힘을 해체하고 우리가 장악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단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치재미 같은 잡놈들을 이제 다 쓸어버리는 게 되겠죠. 그렇게 될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의 투쟁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뭘까요? 무엇을 해결해야 될까요? What is to be done?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대통령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투쟁 조건 중에 하나죠. 아, 저 새끼들 왜 안 싸워? 거지 같은 새끼들라고 징징거릴 수만 없죠. 불평하거나 투덜거릴 수는 없죠. 그것도 우리의 투쟁 하나 조건이니까 그 조건 하에서 그럼 어떻게 싸워서 이 조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냐. 이것도 활동가들이 해야 될 고민이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조건을 어떻게 우리의 리스판스로, 우리의 대응으로 바꿀 것이냐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지, 투사들이지, 활동가들이지,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은,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직 탄핵 재판이 한 번 더 남았죠, 목요일 날. 아마 그때 마무리를 하려고 될 겁니다. 그 마무리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결심이 결론 종결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어떤 수단을 동원할지는 제가 그 내부 사정을 잘 모르니까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싸우는 거 이외에 달리 방법이 있겠습니까? 싸워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변론 종결을 막아야 됩니다. 저 기관차를 브레이크를 걸어야 됩니다. 달리는 기차 바퀴에다가 돌을 갖다 박든지 나무 강목을 갖다 박든지 쇠막대기 갖다 넣든지 기차를 반드시 탈선시켜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할 만큼 했다, 열심히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영배, 이미선 이런 것도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 노멀 리스판스가 생산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이 나오는 그런 종류의 인간들이 아니에요. 걔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변론 종결은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탄핵은 인용을 좌절시켜야 되겠죠. 좌절시켜야 됩니다. 탄핵이 좌절되던 또는 만약에 또 만에 하나 인용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두려운 것은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다시 국민의힘, 지금의 국민의힘 그 시스템대로 역량이 모여서 움직여 나갈 것이다. 그럼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 현재 시스템이, 이 체제가 그냥 계속 끌려갈 수가 있겠죠. 저는 그게 제일 두렵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제 고민입니다. 좀 현명하신 분들, 그리고 또 통찰력이 있으신 분들하고 좀 토론하고 여쭤봐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 놈들도 TF의 계획이 하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TF의 계획이 하나라고 판단해서 매우 주의하면서 우리의 역량을 지켜나가고 국민의힘을 때려잡아서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저는 교활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관훈 토론회에서 권영세라는 놈이 기어나가서 탄핵 인용의 시그널을 줬죠. 그러면 동시에 나경원이, 그다음에 울산의 누구죠? 김기현이, 이런 몇 사람들이 또, 조배숙 이런 인간들은 또 헌재에 가서 항의한다는 퍼포먼스를 했죠. 그 다음에 국민변호인단이라는 청년 조직을 또 만들어서 가동을 시키고 있죠. 거기에다가 빨간 목도리 메고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인원과 자금이 아마 국민의힘과 어떤 식의 네트워킹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이냐? 우리를 분열시키고 혼란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여러분들 가정 탄핵이 인용됐다고 하면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개편 형식으로 해서 대통령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헌재에 갔던 사람들 또는 대통령의 관저에 갔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모으려고 하겠죠. 그럼 다른 움직임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헌재에 기어갔던 나경원이나 김기현이, 그다음에 이런 인간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다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거는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결과죠. 가장 원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불행한 결과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탄핵이 인용되면 사표를 쓰고 국회의원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놈들이 있습니까? 어제 헌재 기어갔다는 나경원이, 김기현이, 조배숙 이런 인간들이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이 인용되면 난 국회의원 사퇴하겠다, 총선 다시 하자라고 말하는 놈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는 정치 세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대변해줄 국회의원 한 놈이 없는 거죠. 우리는 정당 하나가 없는 거죠. 참 이게 어려운 국면으로 갈 것 같아서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기는 또 동시에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롭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의지를 막 내세워서 이런저런 사람의 계획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간의 의지를 초월한 어떤 절대자의 의지를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막 우리의 의지를 내세워서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워서 다른 사람의 계획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좀 겸허한 마음으로 내 의지를 내려놓고 과연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겸허하게 물어보면 서로 물어보고 또 기도를 하면서 물어보셔도 좋고요. 물어봐서 답을 받아서 사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물어보면. 근데 물어보지 않죠. 왜냐?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서로 물어봐야 되죠.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질문의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문의 힘. 그런 책도 나왔죠. 질문의 힘. 질문하면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 힘을 갖습니다. 상대방을 움직이고 나를 움직이는 힘을 갖죠. 우리 물어봐야 됩니다. 자, 이제 무엇을 할까요? 그럼 오늘 시점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 제가 자신에게 드리는 질문. 내일 모레 헌법재판소 TF가 의도하고 있는 마지막 탄핵 변론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변론 종결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제 생각에는 우리 자유애국시민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셔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형배의 집 앞에서, 헌재 앞에서, 또 안국역에서, 또 광화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또 서울대에서, 경북대에서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못하는 놈들이 있죠. 그 국민의힘 놈들, 그놈들, 그리고 조금 아쉬운 우리 대통령의 변호인단 여러분들,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그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조직화돼서 우리가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우리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켜줄 수 있는 우리의 대표자들, 우리의 국회의원들을 갖게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번에 인권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인권 권리 보호에 관한 의결한 거, 그거 사실은 김용원 변호사의 힘이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으로 되어 있으시죠, 인권위원 김용원 변호사님. 저는 그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권위원장 안창호라는 분은 사실은 그런 정도의 파워가 없고요. 김용원 변호사의 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조직에 한 사람만 있어도 인권위가 저렇게 역할을 하거든요. 이번에 우리 고영일 변호사님의 노력에 따라서 불법 구금되어 있는 사령관들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것도 역시 저는 김용원 위원의 역량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도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투사들, 활동가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뭐 세 사람 정도만 들어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 뒤집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관료에도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만 들어가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단 한 놈도 없지 않습니까? 단 한 놈도 없습니다. 단 한 놈도. 국민의힘 그 108마리나 되는 그 가짜 국회의원들 중에서 인권위원회 김용원 변호사 같은 사람이 한 놈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 적들은 국민의힘에 우리 투사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극렬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 없다고 쌩 난리를 지키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저를 극우라는 프레이밍으로 자꾸 몰아두려고 하죠. 우리가 극우라면 대한민국에는 극우와 빨갱이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꺼이 극우가 되겠습니다. 저는 빨갱이는 같은 하늘을 지고 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을 저놈들이 장악하고 있는 게, 적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데 핵심적인 요소죠. 요인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는 그걸 반드시 뺏어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치적 이해와 요구를 외쳐주고 같이 싸워주는 국회의원이 한 놈이라도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단 한 놈도 안 주려고 저 중국놈들이, 북한놈들이 이 난리생 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사적으로 국민의 힘을 다 뺏어와야 됩니다. 그 가짜 국회 108마리 전부 다 차단하고 진짜 투사들, 활동가들, 이론가들로 채워야 됩니다. 진짜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금방 지켜줄 수 있습니다. 떼놈들 다 쫓아내고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빨갱이 놈들 다 청산할 수 있고요. 민노총, 전교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해결하는 건 사실 돈줄만 잡으면 되거든요. 돈줄만 딱 잡고 사람이 공급되는 루트만 딱 잡으면 됩니다. 돈과 사람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모든 것들은. 그걸 겁을 내서 안 해서 그렇죠. 그놈들을 조질려고 덤벼들면 그놈들이 저항하지 않습니까? 그 저항이 두려운 거죠.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는 투사들이 한두 사람만 가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그 더러운 누룩, 예수가 신약에서 경고했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누룩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도 들어가 있죠. 문형배 인간 누룩입니다. 인간 누룩. 그리고 국적도 못 밝히는 저 이진이라는 가시나, 저것도 인간 누룩이죠. 찌꺼미 같은 건 인간 잡균이죠. 정청래도 인간 잡균이고요. 그런 잡균과 잡누룩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먹기 좋은 빵, 건강에 좋은 빵을 완전히 부패하고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시던 대로 열심히 싸우시면 되고요. 국민의힘을 더 타격하고 조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우리가 뺏어와야 됩니다. 그걸 뺏어오지 않으면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갖고 우리가 우리를 대표하는 장관, 공무원들을 갖게 되면 이 싸움은 바로 우리의 승리로 끝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리고 그 말씀 드린다는 게 깜빡이졌네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는데. 그 서부지법 항쟁으로 지금 구속된 분들이 쉬운 5명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변론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영치금 계좌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구속되신 분들 빼놓고는 거의 다 나왔고요. 그거를 명단을 요청하시는 단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분들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해군 구국동지회 이석희 회장님, 그리고 해군 구국동지회 모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효옥 선생님께서, 전효옥 의원께서 주도하시는 전효옥 여옥 대첩 카페, 여대카라고 하더라고요. 여대카에 그 전효옥
뭐 카페 장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그 다음에 그 유화목 본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영치금에 협력해 주신 우리 또 황교안 총리께도, 황교안 전 총리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적절한 시점에 저기 영치금 계좌를 저희 커뮤니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 그 투옥되어 있는 서부지법 항쟁의 우리 투사들이, 유공자들이죠. 5.18이 가짜 유공자라면 여긴 진짜 유공자들. 이런 분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들에게 새로운 멋진 인생이 열릴 수 있도록 많이 지지와 응원해 주시고요. 혹시 또 편지도 보내실 분이 계신다면 저희들이 그 동의를 받아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김영은 장관의 변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유승수 변호사가 좋은 또 판례를 케이스 하나 찾아왔습니다. 뭐냐면은 최근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적진에 있는 재판소죠. 광주재판소에서 수사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수사검사는 기소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죠. 이게 그때 무슨 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쌍스러운 말로 뭐 검수완박 이런 거 할 때 나왔던 제도 중에 하나죠. 도입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수사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공소기각을 했는데 그 원리가 우리 김영은 장관의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새로운 논리를 보강을 해서 우리 김영은 장관을 변론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소기각으로 석방되시도록 하고, 뭐 당연히 대통령은 뭐 아무런 죄가 없으시니까요. 당연히 석방되셔야 되고 탄핵은 각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두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이 계셔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